네, 안녕하세요. 잡다학입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한참을 지켜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그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을 위주로 아, 왜 이렇게 싸지 의심스러운 데가 생길 정도로 싼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을 보면 희한하게 그렇게 뭐 슬럼가도 아닌데 좀 많이 이렇게 낙후? 좀 많이 노후화돼 있죠. 노후화되어져 있는데 그 역세권 주변이야. 근데 굉장히 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갭으로 봤을 때를 보면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물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앞으로 인제 뭐냐면 내가 인제 뭐 사는 집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향후 10년 뭐 이게 보는 거죠. 10 년 후를 보고 이게 돈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지금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냐? 나한테 여윳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앞으로 사 놓고 시간을 보냈을 때 '아 밑으로 내려가진 않겠구나.' 뭐 이렇게 싼데 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사면 또 더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남들이 얘기하는 무릎이라고 하는 선이 있잖아요. 한 어느 정도가 '아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싶은 게 있다고. 쭉 자기가 이제 포트에 담고 좀 관리를 해야죠. 관심 종목에다 넣고. 그다음에 인제 그것도 믿을 만한 회사. 응? 믿을 만한 회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뭐 우리가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가름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그러면 인제 쪼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인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5만 원 밑으로 내려와 삼성전자 우선주 5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굉장히 나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쪼끔 더 수량을 생각보다 많이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밑에까지는 오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쪼끔 수량을 뭐 10 주씩 사던 거를 50 주, 70 주로 좀 늘려서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부동산을 살 때 저는 실수를 했던 게 있어요. 그냥 남 얘기만 듣고 '아 그래 그냥 월세 받자.' 그래 생각하고 샀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실패였어요. 지금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세는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300만 원, 200만 원씩 내려요, 가격이. 매매가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아파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인제 우리가 좀 오래됐잖아. 근데 자꾸 나이가 먹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제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는 뭐 아직 뭐 여기서 사는 데 불편함은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들여서 적은 돈을 들여서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역주변에 나중에 뭐냐면 어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좋고 또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가지 않더라도 뭐 전세를 놓기도 좋고 월세를 놓기도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인제 뭐냐면 어 저가라고 판단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늘 본인이 본인의 포트에 담아 놓고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지. 쭉 보다 보면 몇 개, 뭐 5 개, 10 개, 15 개, 뭐 20개 이렇게 놓고 쭉 보다 보면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 그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관리를 하다 보면 '아 요 정도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럼 그때 이제 그거를 어 현장에도 가 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들려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고 나면 인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 그때 하는 거야. 그때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절대 그 밑으로 잘 떨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제가 쭉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고 3 년이 지나면 어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야. 내가 주도권을 쥐게. 아니 이게 보니까 뭐 내가 뭐 1억 8천 짜리를 갭을 5천만 원이 갭이 돼서 1억 3천에 뭐 전세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게 물론 흐름이 좋을 때는 바로 그게 1 년, 2 년이 되면 아니 전세가가 2 억이 되고 2억 3천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지금 현재 전세가가 2억 3-4 천이에요. 내가 산 지는 지금 2년 딱 쪼끔 넘었는데 내가 분명히 1억 2,500에 전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2 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 돈이 5천만 원이 회수가 되고 더 회수가 될 수 있는 돈이 얼마야? 7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이 나는 그냥 내가 유심히 지켜보고 샀을 뿐인데 그 돈이 생긴 거야. 그럼 나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계약할 때는 내가 2억 4천에 계약을 해서 나머지 돈을 전세로 받든가, 아니면 쪼끔 더 내 돈을 보태서 보증금의 월세로 전환을 시키든가, 이렇게 되면 월 현금 흐름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쪼끔만 고민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 이런 게 있구나.'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무슨 뭐 자기가 뭐 '나는 뭐 집을 뭐 사는 것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사는 게 참 얼마나 바보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더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어떤 사항들을 알아보고 그거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지려고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지. 전세를 주게 되면 돈에 목돈이 또 들어올 것이고, 또 월세로 다 전환을, 그 상태에서 월세를 전환해도 내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매달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또 월세가 들어올 수 있고, 보증금을 낮추면 또 보니까 1,000에 75 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현금 흐름이 생기기가 쉽냐라는 거죠. 그냥 어 뚜렷한 목표 없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고조시 고대로인 거야.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과정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뭔가 때려 주고 채찍질을 해야 돼. 그래야지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난 나의 삶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뀌어지더라. 생각이 바뀌니까 바뀌어지더라.'라는 부분을 쪼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거죠. 하나부터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점에 쭉 내가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면 그래도 손해가 나도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저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점에서 물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물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게 떨어졌을 때, 그게 고점에 샀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그 손해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지켜보다가 이렇게 갔던 게 이만큼까지 떨어지네. 또 이만큼까지 떨어지네.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보지만 이 정도면 이제 많이 하락이 왔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해야 돼, 냉정하게.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어떤 그 휩쓸리면 안 돼.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돈들을 쪼끔씩 더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꼭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해 보시라고요. 쭉 다
아예 그 어장에 부동산도 담고 주식도 좋은 것들을 잘 담아서 쭉 지켜보고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하고 보다 보면 꼭 내가 이거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